많은 사람들은 전기자동차 사업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인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엔지니어였던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두 사람은 1997년 누보미디어를 설립하고 최초의 전자책에 해당하는 로켓 이북을 만들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알아본 잼스타 인터내셔널이 누보미디어를 1억 8,7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덕분에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백만장자가 되어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부유한 곳인 우드사이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는 공상조 박애주의자였고 2000년 초반 당시 과학에 열광하는 부유층이 그러했듯 지구온난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GM에서 EV1이라는 전기차를 선보인 후였지만 내연 자동차를 대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고 납축 배터리로 전기 자동차를 꽤 많이 선보였던 AC 프로펄전은 전기 자동차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접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버하드는 AC 프로펄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사업을 재개하도록 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프로펄전의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했었지만 AC 프로펄전의 경영진은 에버하드의 제안에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그의 동료인 타페닝과 함께 직접 전기자동차를 제작하기로 결심하고 2003년 7월 1일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에버하드가 아내와 디즈니랜드에서 데이트를 할 때 생각해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천재 발명가이자 교류전기 모터의 선구자인 니콜라 테슬라를 기르기 위함이었고 영어권 소비자들이 듣기에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북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했던 두 엔지니어가 전기차 완성차 기업을 창업했다는 소식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처럼 멍청하게 짝이 없는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공한 기업은 1925년 설립된 크라이슬러였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두 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에버하드는 오늘날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연구와 마케팅 그리고 최종 조립 사업 형태이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은 납품업체들에 의해 의지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에버하드는 영국 로토스의 1996년형 앨리스를 차체로 사용하고 핵심 부품들은 납품으로 조달하며 대리점과 딜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바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2년 전 마스 소사이어티 모임에도 참석했고 그곳에서 일론이 생쥐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들으면서 일론이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AC 프로펠전 사장 톰 게이지가 전화를 하여 일론이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주었고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일론을 만났습니다. 장시간의 대화 끝에 일론은 650만 달러를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추후 에버하드와 일론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에게 CEO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버하드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된 일론은 전기차 분야에서 그가 인정하는 인재인 스트라우벨에게 테슬라를 찾아갈 것을 권했고 스트라벨은 자신 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미쳐있는 엔지니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4년 5월 테슬라에 합류를 했습니다. 전직 소프트웨어 회사로 돈을 번 두 명의 설립자와 전기차로 과학전람회 출품을 한 경력이 전부인 젊은 엔지니어 그리고 생쥐를 우주에 보내겠다는 미친 투자자가 세상을 바꿀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테슬라를 120년 역사의 디트로이트 기업들은 가소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초의 모델은 AC 프로펄전에서 납축 배터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T0의 동력계를 앨리스에 이식하고 18650 배터리팩을 엔진 공간에 장착하는 구조로 시험 모델이 제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둘 충원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팩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 셀 수천 개를 연결해 자동차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70개를 병렬로 연결해 블릭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열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연료의 작용을 심층 분석했으며 공냉식과 순냉식 시스템의 효율성을 번갈아 실험했습니다.
앨리스의 휠베이스를 13mm 늘려 전기차에 맞게 개조를 한 시험 모델이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만들어졌고 이사회가 보는 앞에서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선보였습니다. 이사회는 $1,300만 냈고 일론도 $900만 테슬라에 추가 투자했습니다. 성공을 확신한 테슬라는 최초의 모델인 로드스터를 2006년 고객에게 인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결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엔지니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하를 위해 우드사이드의 에버하드 집에 모인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독립기념일 축하 퍼포먼스로 로드스터 배터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한 엔지니어가 테이프로 묶은 20개의 배터리에 전도성 열선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배터리는 마치 소형 로켓처럼 연쇄 폭발을 하면서 하늘로 치솟았고, 그 광경을 보는 모두가 넋이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7천여 개의 배터리 셀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사회 지도층, 부유층이 훈장처럼 여기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어떤 부자나 유명인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가다 타 죽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고 배터리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동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천 개의 배터리를 폭발시키면서 배터리 내부 작용을 하나씩 배웠고, 불이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배열 방법과 배터리 폭발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매년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의 주요 모델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먼저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온 테슬라의 배터리 안정화 기술이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버하드와 일론의 의견 대립은 로드스터 모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버하드는 공학적 완성도에 집중했기에 앨리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론은 로드스터가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세단처럼 고급스럽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난 테슬라는 EP1으로 알려진 검은색 로드스터 시제품을 선보였고, 일론은 $1,200만 추가로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연이어 드레이퍼 피셔 저비슨, JP 모건,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벤티지 포인트 캐피털 등이 $4,000만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테슬라는 2006년 7월 빨간색 EP2를 선보였고, 전 세계는 제로백 4초에 멋들어진 디자인을 갖춘 2인승 컨버터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뉴욕타임즈도 테슬라의 연역을 비롯해 테슬라의 성과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내연 자동차의 본고지인 디트로이트도 테슬라의 존재를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실리콘밸리의 부유층들이 로드스터를 예약하기 위해 $100,000 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에 실리콘밸리다운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와 정지 마찰력 실험을 위해 북극권의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시험 트랙에서 약 3-4일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로 돌아가 수주간 토론을 진행한 후 개선점을 적용하는 식으로 최종 반영에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테슬라는 비효율적 로컬 테스트를 최소화하고 대형 냉동 트레일러가 달린 아이스크림 배송 트럭을 빌려 엔지니어가 파커를 입고 들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IT 기업다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배터리 폭발 다음의 난관은 2단 변속기였습니다. 빠른 가속력과 최고 속도를 모두 잡아내기 위해 독특하게 설계된 2단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변속기 제조는 영국의 전문업체인 엑스트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변속기가 동작한 지 40초 만에 멈춰버린 겁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변경될 때의 급속한 속도의 변화를 변속기가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업체를 바꿔가며 변속기를 납품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변속기 전문 업체도 신생업체가 소량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변속기의 설계에 자사의 인류 엔지니어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기존 변속기를 적당히 수정한 허접한 제품들만 납품이 되었으니 강력한 전기 모터의 출력을 견뎌낼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변속기 역시 자체 제작을 해야 했으며, 로드스터의 출시는 2008년 1월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인 발러 이쿼티가 경영관리자인 팀 와킨스를 파견해 로드스터의 원가를 조사해볼 것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한 로드스터의 원가가 사실상 17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구입해 태국으로 옮겨 팩을 만들고 영국으로 보내 자체 장착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납품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차를 조립한 후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는 복잡한 생산 구조와 원가 계산에 취약한 경영진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에버하드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성장시킬 역량이 없음이 증명되었고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다시 2008년으로 연속해서 출시를 연기한 탓에 투자자들과 예약 구입자들 역시 테슬라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2007년 8월 CEO에서 경질되었고 기술 담당 사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에버하드는 몇 달 동안 분통을 터뜨리고 다니다 결국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테슬라는 창업자 에버하드를 기술 고문으로 여전히 머물게 하고 싶었으나 에버하드는 이를 거절했고 공동 창업자 마크 타페닝 역시 절친 에버하드 경질 이후 테슬라에서 일할 흥미를 완전히 잃었으며 그 역시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테슬라의 초기 발전 과정입니다. 이후의 테슬라의 활동과 발전 과정은 잘 알려져 있으니 이 부분은 갓 독자님들에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 걸친 일론 머스크의 인생 여정을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분명 위대한 일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하며 한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들과 동행을 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삶에 비해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의미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와 달리 주변의 소중한 것과 의미 있는 일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행복에 더 근접해 있다고 느끼십니까? 각자의 결론이 어떻든 일론처럼 천재적이고 괴팍하면서 허망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놓는 미치광이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다채롭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일론 머스크의 멋진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응원하는 바입니다.